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기동현 나인원 자산관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크게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는 가운데 오늘장 두 분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분야는 바로 게임입니다. 중국발 호재의 연초에 좋았었죠. 여기에 신작 기대감, 그 자신감까지 장착하면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 듯 말 듯 진짜 못 가는 쪽이 또 게임 아닙니까? 오늘 손여로 팀장님이 게임주 다시 봐주셨습니다. 뭔가 시그널이 달라지고 있나요? 네, 우선 저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어제나 그제 하신 분들이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뒤를 이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에서 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게임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좀 굵직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호실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기대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위메이드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뭐 위메이드는 좀 외인과 기관이 강한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제가 게임주를 보더라도 이 종목은 조금 변동성이 너무 강한 종목, 이 종목은 좀 안정성이 강한 종목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위메이드만 중심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에는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들이 어떤 2022년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가 우후죽순처럼 2023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실적이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 대로 나올까? 이 부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대감에 베팅할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실적 발표 이전에 매도를 하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외인과 기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기민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체적인 환경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위메이드 뉴스도 거론해 주셨는데 개별 호재 말고도 간밤에 메타의 실적 호조, 이런 빅테크 쪽에 괜찮은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증시에서 성장주가 좋았었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뭐 네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호적인 환경으로 단기 반등은 아닐까 싶은데 이 영향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우선 저는 제가 게임주를 소개를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2023년 하반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더라도 뭐 메타나 뭐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두고 어떤 기대치를 상회한 뉴스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다 이렇게 뉴스를 써주신 기자분들도 계시고 네.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어제 글을 써주신 기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나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이들이 정말 호실적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저 효과에 따라서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뉴스를 그 정도로 발표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나의 투자 원칙에 맞게 좀 이제 필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으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위메이드를 제외하고는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인과 기관도 불확실성의 제거 일환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호실적이 맞다라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게임주들이 다 양봉에다가 외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뭐 소형주더라도 막 4에서 5% 상승세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좀 게임주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옥석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뭐 제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투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게임주들이 어떤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뭐 아까도 위메이드도 뉴스가 나왔지만 뭐 매출이 뭐 80억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80억 원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그런 전망이 또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좀 트레이딩을 끝맺을 수 있는 그런 운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유효한데 그 기저에 일단은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분위기는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도해도 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뭐 연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걸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5월 FOMC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가 그래도 주 초반까지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밤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FOMC 이후에 좀 투자 비중을 확실히 좀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외인과 기관이 5월 FOMC 이후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그런 부분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은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기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될지 이렇게 산을 두 가지를 네. 엄수해 놓고 매수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끌고 네. 갈지 매도할지 그 부분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체크 그리고 옥석 가리기는 탑픽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럼 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게임사들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숫자 체크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신작이 없었잖아요. 1분기에 휴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신작에 대한 반응을 실적으로 확인하기에는 1분기는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다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다 반영된 건지. 네, 어느 정도 투심이 악화된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임사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그나마 조금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넥슨, 크래프톤 2개 정도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사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몇 개 게임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톤이 시장 예상치 또는 1분기 호실적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가도 상향 조정이 된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크래프톤 이제 중국판 배틀그라운드죠. 화평정영이 이제 중국 춘절 효과를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거대 마케팅 비용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1분기에 좀 숫자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넥슨 보시면 게임사들 중에서는 가장 1분기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메이플 스토리, 뭐 카트라이더 신작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매출을 봤을 때 1조 1,094억에서 1조 1,942억 원, 영업이익도 5천억 원 조금 언더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적 공개됐을 때 뭐 더 이상 악화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거의 다 반영된 상황에서 이걸 또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사실 위메이드 그룹주잖아요. 네. 아까 손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믹스 플레이라는 가상 게임,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련된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게임을 다수 장착했다라는 뉴스도 네. 전해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부와 MOU 체결했다라는 내용도 굵직한 투자 뉴스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신작 IP 반응 너무 좋았대요. 그렇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는 이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오늘 끌어올리는 건 나이트크루 매출이니까 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 봤을 때 이제 출시 첫날부터 다 1, 2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지난해까지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되면서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이트크루의 신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게 이제 회사의 내부적인 의견인 거고 게임들 결국 이제 흥행 관건으로 보자면 투자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는 1,000명 이상 단위의 어떤 대규모 전투라든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죠. PVP 컨텐츠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런 것들이 어떤 흥미와 스토리를 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흥행에는 관건을 가져갈 것 같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믹스 플랫폼의 안정적인 정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메이드 쪽에서 관건으로 보고 있는 건 위믹스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에 이제 여러 게임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100건 체결을 목표를 하겠다. 이로써 뭔가 게임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상 최근에 뭐 위믹스 코인의 어떤 상패라든지 이런 부분 악재로 인해서 위믹스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시장 불안감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장영국 대표의 의지대로 100건 모두 게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 위맥스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큰 레버리지 수익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적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것도 유의미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작 이야기를 더 가볼까요? 손 팀장님, 기대작이 쏟아진대요. 근데 뭐 신작 이야기는 늘 성과를 봐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미르 이후에 나이트크로우 반응이 어제에는 좋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월간으로 또 이어질지 월 평균 매출로 이어질지 여부는 또 과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컴투스 제노니아 요것도 새로 나온다고 하고 이런 기대감들이 한중 관계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좀 냉랭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다 잊고 신작에 대한 자신감으로 게임주들 투심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뉴스를 봤을 때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인과 기관은 좀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열심히 봤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간 사이에 그래도 어떤 중국이랑 러시아가 어떤 공격적인 언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올해 좀 방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알려줄 소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한중 관계에 대한 조금 냉랭한 것이 뉴스를 확인했을 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재를 외인과 기관은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일단 게임주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옥석에 한해서 사고 있고 이제 이 방송 준비를 오전 할 때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양봉이었는데 이제 뭐 면세점이나 항공주 이런 종목들 확실히 한중 관계에 민감한 섹터들도 그렇군요. 양봉 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들 봤을 때는 음봉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양봉이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중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2023년 연말까지 이 종목들 매매해 보시죠. 라고 제가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일단 기대감을 외인과 기관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2023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도 파노랑 연관이 있는 종목들 확실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요. 그다음에 파노랑 관련이 없는 종목은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옥석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를 한 다음에 불확실성 제거 여부에 따라서 매매 관점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넷마블, 넥슨,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지난해 연말에 파노 발급 리스트에 들어갔던 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위메이드가 이끄는데 종목을 어떻게 가릴까요? 탑픽 주세요. 우선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위메이드도 괜찮고 뭐 펄어비스나 뭐 넷마블 이런 종목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나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대부분 충족하면서 좀 빠르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종목 컴투스라는 종목이고요. 유감스럽게도 중국 파노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만 어떤 실적 안정성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암호화폐 가격도 맥점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SM 지불 청산한 부분이 단기 순이익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23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대장으로는 컴투스를 소개를 드리지만 컴투스 홀딩스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랑 그다음에 뭐 어떤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낙 컴투스 프로야구도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이고요. 야구 시즌이 개최되면서 야구 게임 매출이 전월비 대비해서 20%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서머너즈가 스팀에서 매출 순위 6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기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는 MMORPG 게임인 제노니아가 출격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맥점 확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SM에 대한 SM 매각분에 대한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두꺼운 매물대가 위치한 박스권 하단부에서 어제 밑골이 달았고, 오늘은 좀 음전한 되긴 했지만 최근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외인과 지금 6거래일가량 외인이 강하게 매수한 다음에
오늘 하루 정도 좀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집을 한 다음에 불확실성 제거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수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68,0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4,000원, 1차 목표가는 77,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56,000원이었네요. 진짜 많이 밀려있는 구간에서 서서히 그래도 바닥을 잡아갑니다. 단기간에 지금 4월 시장 좀 꺾이면서 음봉을 맞았는데 여기서 좀 반등 주고 있고요. 68,000원 매수 가격, 목표가는 77,000원까지 4월 고점 회복 시도 지켜보겠습니다. 컴투스였습니다. 첫 번째 섹터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갑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들 어느 쪽 보셨나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XR, VR, 거품론에 직면했는데 애플의 MR 헤드셋이 기폭제 될 수 있을지, 이 관련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열릴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XR, VR, MR 뉴스 나오긴 했어요.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이야기 있던데 이 뉴스 때문에 골라주신 거예요? 네, 사실 작년부터 계속 출시한다 만다고 했었고 CES 때도 이제 XR, VR이랑 뭐 IT, 메타버스 기기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시장의 매기가 완전히 2차 전지로 쏠리면서 메타버스라든지 XR, VR 기기 쪽으로는 거의 수급도 그렇고 관심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을 보면 2년 전에 1,100만 대였던 XR, VR 시장이 이제 올해 3,600만 대에 이를 거고 25년도까지는 1억 대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왔거든요. 애플의 움직임 맞춰서 이미 시장이 지금 반응을 나오고 있고 메타라든지 소니 등도 과거 이제 출시했지만 사실상 실적 자체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잘 안 팔렸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애플에 조금 힘입어 가지고 다시금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뉴스로 더 접근해서 여쭤볼게요. 애플의 MR 헤드셋 관련해서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는 보여줄 거다 이야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IT 리서치 회사들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내놓잖아요. 헤드셋 기기 하나가 $3,000 맞아요? 네, 400만 원 정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전에 메타 오큘러스처럼 정말 아주 몇몇 소수만 좋아하는 그런 기기에 그치고 결국은 XR 시장이 크려면 이 생태계에서 대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렇죠. 기기를 활용할 만한 컨텐츠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XR, VR 게임들이 조금 충분히 좀 흥행을 하게 된다면 기기에 대한 소비가 살아날 텐데 현재는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고 가격적으로도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스마트폰 가격보다 훨씬 2~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이제 기존의 소니라든지 메타가 출시한 헤드셋들이 실적이 저조했고 실패한 이유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거의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접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애플이 조금 다시 뭔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기기 출시에 대한 것들을 밝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기 시장의 경쟁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까지도 올해 하반기 뭔가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XR이라든지 뭐 VR, AR 기기들이 가까운 미래에 뭔가 차세대 IT,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사실상 뭔가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겠다라고 저도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뭔가 생태계라든지 뭔가 문화를 만드는 거는 소비자 측면은 또 아니고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얼마나 조금 다 같이 조금 시장을 끌어올리느냐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것들인데 우리의 어떤 정도 선택과는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모두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라든지 엔진 시장에서 모터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봤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XR, VR 시장을 조금 키워나갔을 때 소비자의 어떤 문화라든지 생태계도 조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괜찮고 여기서 생태계 더 커지고 콘텐츠까지 들어오면 괜찮을 거다. 예, 맞습니다. 비싸도 사실 거예요?
아직은 좀 손이 안 가는 가격대인데 아마 좀 조금씩 보급화되면서 가격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때 한번 뭐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재미있는 콘텐츠 나오면 해보고 싶어서라도 이 네. 사치제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콘텐츠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우리 첫 번째로 다룬 게임도 그런 소프트웨어의 일환이잖아요. 이쪽으로는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몇몇 종목에 제외하고는 아주 강력한 또 시세가 나오지는 않아서 뭐 이쪽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뉴스가 아직은 약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확실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의심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의심? 주력이 사실 2년, 3년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시장의 생태계를 좀 많이 아시거든요. 어떤 한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상상하는 것은 성장주이고 성장주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는 보통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성장주는 이 종목이 이 섹터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쉬다가 다시 맥점을 잡을 때도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I든 뭐 NFT든 뭐 메타버스를 보더라도 항상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구분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일간 변동성이랑 추세의 크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은 아마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밖에 밀리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타버스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게임도 많이 말씀드릴 때 변동성은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강한데 안정성은 하드웨어가 강하다. 나의 투자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어떤 감안돼야 되는 리스크는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뉴스가 나왔을 때 뭐 메타버스나 게임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 조선이랑 최근에 조선이랑 2차 전지 반도체 뉴스 나왔지만 AI나 메타버스는 꾸준하게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쉬었고 오늘 좀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좀 수급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위주로 과대 낙폭을 기록했던 소프트웨어 위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추세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주가 부담에 대한 그런 때문에 후속주를 찾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하드웨어로 좀 투심이 가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에 메타버스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챗GPT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우선은 조금 가혹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한 5년 이상 보고 있고 뭐 원전이나 우주항공도 10년, 20년을 보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메타버스 뉴스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 투자분들께 좀 차갑게 보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뭐 MS나 디즈니나 메타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어떤 우리의 기대감대로 실적이 거의 6개월, 1년 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과대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 메타버스 대장급 종목이라고 판단했던 그런 기술주들이 어떤 이 메타버스 관련 부서를 조금 통폐합하는 게 근데 저는 챗 GPT 관련해서 AI의 퍼포먼스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떤 메타버스 뉴스가 나왔을 때 바닥에서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따라가면서 또 시장의 수급의 트렌드는 또 어디지? 라는 고민들까지 하면서 전략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아주 퍼포먼스가 강력하진 않지만 네. 결국은 6월을 대비해 봤을 때 이쪽으로도 뉴스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움직이긴 할 거 아니에요, 기 대표님? 예. 지금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좀 같이 묶어서 좀 알려주세요. 사실 메타버스로 엮어버리면 부정적이거나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XR, VR을 메타버스의 시각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콘솔 기기, 게임으로 조금 묶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닌텐도라든지 이런 콘솔 기기 게임들은 상당히 시장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매니아층도 있는 것들이고 XR, VR 기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뭐 게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종목을 선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XR, VR 기기 게임을 만드는 곳이 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투스까지도 XR, VR 게임 시장에서 계속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기기단에서 보자면 뭐 여러 기기 뭐 밸류 체인들이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을 한다면 XR, VR 기기들이 메타버스로 엮이지 않고서라도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TV 패널 이쪽으로도 같이 겹테마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OLED 소재 IP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뭐 P&H 테크, 뭐 APS 이 정도를 좀 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다 지금 바닥인데 지금이 기회일지 그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어요? 타픽? 네, 타픽은 APS 홀딩스고요. 종목명은 APS입니다. 이 단기간에 네.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실적이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14일인가 올 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현재 반영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영업 손실 봤을 때 152억 6천만 원이 넘어가요. 전년 대비해서도 적자 폭 자체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 지금 이 우려감이 나오는 와중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줬습니다.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낮은 가격에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수급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급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XR, VR 기기 출시를 위해서는 3000 PPI급의 올레도스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APS 홀딩스가 올 초에 3000 PPI급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RGB 방식으로 컬러 필터 없이 RGB 유기물 발광만으로도 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한계, 주로 백색 OLED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어떤 빛 밝기가 약해져 버리는 현상들, 기술 한계가 어느 정도 APS로 인해서 극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APS가 열심히 이제 글로벌 빅테크한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 XR, VR 기기 시장의 어떤 기술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밴드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1,400원부터 11,800원 사이에서 매수,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500원입니다.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밀렸지만 수급도 좋고 기대할 요인도 탄탄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 APS의 움직임 지켜보겠고요. 손여루 팀장님도 탑픽이 있어서 짧게 좀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가온그룹이라는 종목이고요. 가온미디어가 사명을 바꿔서 가온그룹이 되었습니다. 일단 AI 기반 OTT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그다음에 XR 통합 솔루션 영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실적이 조금 흔들리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안전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이 2000%대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기술적 위치가 지금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돌아왔고 AI랑 메타버스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등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외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 그 정도 확인된다. 그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7,25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850원, 1차 목표가는 8,1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그룹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탑픽으로 좀 정리합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고요. 손여루 팀장, 기동현 대표 4월 마무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